자, 3.1절을 맞이해가지고 문재양 씨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북한 얘기만 부르더니 급기야 빨갱이라는 표현은 친일파의 잔재다, 일제의 잔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로는 좌우의 적대적인 이념에 낙인을 찍은 것은 바로 일제였고, 일제가 우리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앞으로 빨갱이 거리면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겠다라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셈인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연설 내내 북한 걱정만 하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본인도 캥기는 게 있는지 빨갱이는 일본이 친일파가 만든 용어다라고 빽거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사실일까요? 응, 아닙니다. 응, 아닙니다. 빨갱이의 어원은 일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빨치산의 어원인 파르티자는 프랑스어인 파르티에서 비롯된 말이며,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6.25 전쟁 때 각지에서 준동하던 국내 공산 게릴라들을 가리키기 위해 쓰는 용어였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이 함께 쓰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빨갱이라는 표현이 확장되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빨치산, 빨갱이라는 표현은 파르티잔이 변형된 우리식 표현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어 발음으로 빨갱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6.25 전쟁 때 이제 북한 놈들한테 치를 떨어봤던 우리나라 사람들, 바로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이 사용한 우리식 표현이 바로 빨갱이입니다. 빨갱이가 일본의 색깔론 전술이다, 전형적인 좌파의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좌파 정부가 정말 보기 추한 이유가 오늘 3.1운동 모방이랍시고 모방 행사랍시고 굵직굵직한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를 걸고 행진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아시겠지만 깨알같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그림은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도 대단하지만 어른들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 진정한 역사를 노려보자면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과정에 있어서 이승만의 공로는 단연 절대적입니다. 왜냐?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국제사회에 알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조선은 까딱하면 되려 일본을 도와준 전쟁 부역국으로 싸잡혀가지고 패전국 신세로 전락할 뻔했는데, 이걸 미국 가가지고 이승만이 2차 세계대전 프랑스의 저항 시민군인 레지스탕스를 비유로 들면서 조선과 만주 지역에는 항일 레지스탕스가 5만 명이 넘게 있다라고 엄청난 과장, 뻥카를 쳤습니다. 실제로는 일개 학교 전교생만큼도 안 되는 몇백 명 미만에 불과한 게 바로 우리 독립군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역사 교과서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죠. 건국 이후에 온 아시아 대륙이 공산주의로 빨간물이 물들었을 때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한반도 끝자락 대한민국에다가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처음 받아낸 것도 바로 이승만이었고요. 미국과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첫 뿌리를 내린 사람도 이승만이었고, 당시 수많은 바보 국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공산주의의 허점을 정확히 간파하면서 미국과 서구식 시장경제 원리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일본을 도와준 전쟁 부역국, 패전국이 아니라 일본에 맞서 싸운 승전국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한반도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킨 것 또한 이승만의 공로였죠. 이승만 아니었으면 이건 아무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이 빨간물로 물들 때 한반도 끝자락에다가 자유민주주의의 파란색을 색칠했다는 것 자체가 이승만의 절대적인 공로입니다. 미국과 서구식 시장경제 원리를 처음 시작한 것도 이승만이었고요. 심지어 거지 국가였던 건국 초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서로를 지켜주자면서 말도 안 되는 한미 방위 조약의 그 치트키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비록 공도 있고 과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공의 비율이 과를 압도적으로 상쇄하는 인물이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그 서구식 시스템,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그 뿌리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그 토대에다가 뿌리를 박고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거목이 솟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좌파 애들이 이렇게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을 툭하면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정통성, 유일한 합법 정부가 북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승만 까는 거 맞습니다. 김일성이 만든 북한의 정통성과 그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대한민국을 처음 만든 이승만이 나쁜 놈이라고 만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이승만 나쁜 놈 만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설사 박정희를 존경하면서도 이승만은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정교조가 꽉 쥐고 있고요. 그리고 좌파 역사학자들이 또 사학계와 교과서 시장을 꽉 쥐고 있습니다. 좌파가 역사 교육에 그 청소년들, 유소년들의 역사 교육을 좌파가 꽉 쥐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똑똑한 역사 덕후 중고등학생들일수록 더욱더 쉽게 세뇌가 되고 편향된 지식을 맹신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대부분의 경로가 정교조 교사의 말과 좌파 사학계가 만든 편향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좀비들은 왜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걸까요? 왜 설사 과장을 해서라도 반일 감정을 지나치게 부추기는 걸까요? 그야 대한민국을 일본과 미국 등등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타 자유주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우리 한국인들은 철없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홀로 고립되어야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군의 주둔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세계적인 부자 나라들, 선진국들인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미군의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 중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진국들이 왜 미군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미군이 늘면 자기 나라의 국방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미군 부대가 자기 나라 안에 들어오면 어차피 그 군인들은 퇴근 후에 그리고 휴식을 할 때 그 나라 안에서 먹고 쓰고 소비하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과 미군 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애초에 미군보다 더 큰 대기업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합니까? 미군이 그 빵빵한 전쟁 무기들, 수많은 전쟁 물자들, 장비들을 굴리기 위해서 주둔한 국가의 정유사로부터 얼마나 기름을 많이 팔아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군 부대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비용들, 식량식품들도 바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시장에서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한미군을 예로 들면 한국의 정유회사, 그리고 그러니까 미군이 빵빵한 전쟁 무기들을 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주둔한 국가의 정유사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그 기름을 팔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을 예로 들었을 때 거기에 한국의 정유회사도 먹고 살고 기름 트럭 운전을 하는 그 자동차 운전 아저씨들도 먹고 살고 미군 부대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배관이나 각종 전기시설을 수리하고 월급 받는 직원 아저씨들 등등 수많은 한국인 아저씨 아줌마들이 미군 부대 덕분에 생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미군은 악마일까요, 여러분? 지금 최소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된다면 이런 경제의 순환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학생들 중에서도 일방적인 반일 감정에 세뇌된 학생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이런 영상 한 방으로 우리 1, 20대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릇된 역사관을 하루아침에 바꿔줄 수 있다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디 여러분들의 생각의 한 켠 정도는 저한테도 공간을 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면, 생각이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가 트이고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역사, 사회, 정치 인식의 기준은 굉장히 좌파 편향적으로 배워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의 좌파는 심각한 기형아입니다. 자국의 안보는 등한시하면서 적국의 체제와 수장을 지켜 세워주는 이런 간첩 수준의 좌파가 활개를 치고 그 나라 정치 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꿀같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